무릎 부담 있어요? 네. 오른쪽에? 오케이. 쪼그려 앉아볼게요. 오른쪽 무릎 부담 어때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없어요. 오케이. 무릎 앞쪽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바닥이나 낮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운동을 할 땐 괜찮은데 운동이 끝날 때쯤 혹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날 매번 무릎 통증이 스멀스멀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셨다면 사실 병원에서도 별 이상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오래되셨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는 운동들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무릎을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다쳐서 무릎이 아픈 경우나 병리적인 원인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을 먼저 가보시고 병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무릎 앞쪽에 만성 통증의 경우에만 이 영상을 따라해 주세요. 무릎 만성 통증의 원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퇴사두건 혹은 슬개건의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확인해 보는 건 간단한데 천천히 쪼그려 앉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더 깊게 앉을수록 무릎 앞쪽 통증이 커진다. 두 번째, 오래 앉아 있을수록 무릎 앞쪽 통증이 커진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무릎 앞쪽 힘줄, 대퇴사두건과 슬개건의 과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힘줄에 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가해지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이 두 힘줄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퇴사두건과 슬개건은 무릎 앞쪽 힘줄이며 대퇴사두건은 말 그대로 앞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가 모여서 생기는 힘줄이며 이 힘줄은 무릎 앞쪽 뼈인 슬개골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퇴사두근과 슬개골을 잇는 힘줄이 대퇴사두건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슬개골과 경골,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슬개건이 있습니다. 이 두 힘줄 사이에 위치한 슬개골은 일반적인 뼈와는 조금 다릅니다. 뼈의 가장 핵심 기능인 지지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연체동물인 해파리처럼 이렇게 흐물텅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뼈의 지지 기능 덕분입니다. 그런데 슬개골은 몸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뼈가 아니라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할 때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서 지렛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뼈를 종자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대퇴사두건은 대퇴사두라는 근육과 슬개골이라는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듯 힘줄은 근육과 뼈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슬개건은 슬개골이라는 뼈와 경골, 정강이뼈라는 뼈 사이에 위치하죠. 보통 뼈와 뼈 사이를 잇는 건 힘줄이 아니라 인대라 부릅니다. 실제로 슬개건을 슬개인대라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실 기능적으로는 건으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대를 쉽게 설명하면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에 묶여있는 쇠사슬이라 보면 됩니다.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더라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묶어놓는 쇠사슬처럼 뼈와 뼈 사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지 않게 버텨주는 이 사슬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인대인 것이죠. 반면에 힘줄은 근육의 수축을 뼈에 전달해 원활하게 움직임이 일어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대는 안 움직이도록 버티는 존재, 그리고 힘줄은 잘 움직여져야 하는 존재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원활한 무릎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슬개건은 버티는 인대의 역할이 아니라 움직이는 건의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슬개골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해 보시면 됩니다. 힘줄은 근육과 뼈 사이를 잇는다고 했죠. 대퇴사두라는 근육이 힘줄이 되어 바로 정강이 뼈에 붙어 있다고 보면 완벽한 건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힘줄의 중간 부분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슬개골이 끼어들어가 있는 구조라 보시면 되죠. 슬개골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슬개골 위쪽은 대퇴사두건, 아래쪽은 슬개건으로 분리합니다만 기능적으로는 마치 하나의 건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편의상 대퇴사두건과 슬개건을 그냥 하나, 슬개건으로 통칭해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혼용해서 많이 쓰이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무릎 앞쪽 힘줄인 대퇴사두건과 슬개건의 스트레스 때문에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힘줄은 과하게 늘어나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습니다. 만약 앞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가 뻣뻣해진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퇴사두가 잘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면 대퇴사두에 연결되어 있는 이 힘줄들, 대퇴사두 건과 슬개 건만 과하게 늘어나 버리겠죠. 이로 인해서 이 두 힘줄에 강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염증과 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염증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근육의 뻣뻣함은 또 특별히 좋지 하지 않는 이상 또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염증은 없는데 무릎엔 여전히 통증이 존재하는 이런 만성 통증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뭐 중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이게 무한반복이 되는 거죠. 평소보다는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론은 길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해결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앞벅지 근육, 대퇴사두가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뒤쪽에 소개하는 운동들은 몸술이 오리지널입니다. 메이드 바이 몸술이. 첫 번째,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무릎이 아팠던 쪽 종아리를 마사지 하시면 되는데요.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이유는 무릎의 펴짐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가 종아리 근육의 뻣뻣함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는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지어 마사지 할 겁니다. 먼저 바깥쪽 마사지를 위해 폼롤러를 준비합니다. 종아리에 폼롤러를 올리고 종아리의 바깥쪽 뼈 부분이 닿게 발목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발목을 올려줍니다. 아픈 포인트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나치게 아킬레스건 쪽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뼈에 닿는 아픈 부분들을 찾았으면 좌우로 비벼주듯 아픈 포인트마다 1분씩 롤링해주십니다. 다 끝나신 분들은 안쪽 포인트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옆으로 눕혀줍니다. 이번엔 종아리 안쪽에서 뼈 닿는 부분을 찾아서 반대쪽 뒤꿈치를 올려줍니다. 뒤꿈치로 안쪽 뼈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아픈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아킬레스건 쪽으로 지나치게 내려가는 걸 피해서 각 포인트 1분씩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가 다 끝나신 분들은 두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다운독 변형 버전을 할 건데요. 엎드려 뻗쳐로 할 겁니다. 손과 발의 간격은 1m 정도로 일반적인 엎드려 뻗쳐보단 조금 손발 간격이 좁은 느낌이죠. 엉덩이가 좀 더 하늘로 들릴 수 있게 손발 간격을 조금 좁게 만들어서 엎드려 뻗쳐를 합니다. 무릎을 80% 정도만 펴주시고 무릎이 더 이상 펴지지 않게 주의해서 팔을 펴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하늘로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으로 붙입니다. 엉덩이는 하늘로, 뒤꿈치는 바닥으로 서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때는 무릎이 펴져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엉덩이를 들 땐 무릎이 펴지진 않아야 하지만 뒤꿈치를 바닥으로 붙일 땐 무릎이 펴져도 됩니다. 다만 엉덩이는 계속 하늘로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하셨으면 종아리가 많이 늘어나실 겁니다. 혹시 아킬레스건에 부담이 있으시면 바로 중지해 주시고 종아리만 잘 늘어나면 30초 유지해서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까지 다 하신 분들은 세 번째, 둔근 활성화 운동입니다. 갑자기 둔근이 왜 튀어나왔을까요? 대퇴사두의 뜻은 대퇴부에 위치한 네갈래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갈래 방향, 각각의 방향으로 골고루 근육이 잘 수축해야만 대퇴사두건과 슬개건이 안정적으로 당겨질 수 있겠죠. 대퇴사두 중에서 내측 광근의 활성도 저하가 무릎 통증의 주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곤 합니다. 맞습니다. 내측 광근 쪽에서 당겨지는 힘이 약해지면 대퇴사두건이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당겨지게 되고 이로 인해 슬개골 또한 바깥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당연히 연쇄적으로 슬개건도 삐딱하게 당겨지고요. 이래서 무릎 통증의 주범으로 내측 광근의 활성도 저하가 꼽히는 거죠. 둔근은 바로 이러한 불균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측 광근을 포함한 네 갈래 근을 적절히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둔근을 활성화해주는 겁니다. 편하게 누워서 무릎이 아팠던 쪽 무릎을 세웁니다. 무릎 세운 쪽 발바닥으로 지면을 눌러서 그쪽 골반만 들어줍니다. 골반이 반대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면서 골반을 30도 정도 반대쪽으로 돌려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골반에 돌아가 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무릎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벌려주면 무릎이 어느 정도 벌려지다가 갑자기 멈춰지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태를 30초 유지해서 5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둔근 활성화 운동까지 다 하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대퇴사두의 단축성 운동입니다. 아까 대퇴사두가 뻣뻣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단축성 운동을 하느냐? 근육이 뻣뻣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잘 안 늘어나고 힘줄만 과하게 늘어난다고 했죠. 이 과신장이 힘줄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서 통증이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힘줄에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의 뻣뻣함을 일정 부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단축성 운동입니다. 단축성 운동으로 근육에 열을 내서 뻣뻣함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신장성 운동까지 실시해서 무릎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무릎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신장성 운동을 하는 것은 무릎 통증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신장성 운동을 피하고 단축성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에 신장성 운동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따라 하실까봐 아예 안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튼 단축성 운동만 하셔도 무릎 안정화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폼롤러를 오금 무릎 뒤쪽에 대고 눕습니다. 무릎이 아팠던 쪽 발목을 당깁니다. 발가락이 과하게 당겨지지 않게 발목 위주로 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뚜껑보다 살짝 위쪽 지점, 허벅지의 약간 아랫부분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대퇴사두 근과 건, 힘줄이 만나는 근건 접합부입니다.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근건 접합부를 천천히 들어줍니다. 만약 발이 먼저 들리면서 무릎이 펴진다면 잘못하신 겁니다. 폼롤러에 의해 접혀있는 무릎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리가 들려야 하고 제대로 들리는 경우 앞벅지와 복부에 힘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무릎엔 아무런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만약 무릎에 힘이 들어오면 무릎을 펴면서 올린 것이니 무릎 각도가 변화하지 않게 근건 접합부만 정확히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허벅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멈춰질 겁니다. 무릎엔 아무 느낌이 없고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왔다면 근건 접합부가 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서 뒤꿈치 또한 하늘로 들어 올려주세요. 뒤꿈치를 들 때 근건 접합부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허벅지에 힘이 더 들어오면서 무릎에는 여전히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아주 잘해주신 겁니다. 만약 무릎에 힘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허벅지에만 힘이 잘 들어오면 30초 유지해서 5세트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이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쪼그려 앉아보세요. 무릎 통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졌으면 아주 잘해주신 겁니다. 무릎 만성 통증에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신장성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요거 명심해주세요.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몸소리 구독자 여러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트랩과 손목 보호대를 하나로 합친 하이엔드 퀵그립 제스핏 퀵그립을 구독자분들께만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